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실기 문제를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주제를 표로 정리해 봤어요. 표를 보신다면 한눈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신다면 합격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CBT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중심으로 실어봤어요. 문제도 풀어보시고 풀이도 같이 들어보실게요. 11번째는 연랭 적용 돕기가 되시겠어요. 2020년 상반기에는 얼음주머니 적용하는 방법, 하반기에는 더운물주머니 적용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2021년 상반기에는 편도절제술 하신 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얼음 컬러가 답이었죠. 하반기에는 온유법을 적용했을 때 작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죠. 2022년 상반기에는 더운 물주머니 방법 출제가 됐고, 하반기에는 냉요법의 적응증이라고 해서 월경통 환자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왔는데 답은 편도절제술 환자가 답이었어요. 이렇게 편도절제술 목 부분에 얼음 컬러가 출제됐듯이 냉요법에 적용하실 수 있죠. 급성기 상처라든지 골절이나 염자 시에도 냉을 적용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2023년도 상반기에는 열램프 적용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열램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또 여기서 출제가 됐죠. 30W짜리는 30cm, 40에서 60W짜리는 45에서 60cm죠. 20분 정도가 적용할 수 있지만 5분마다 이제 상태를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얼음 주머니 적용했을 때 간혹 이렇게 큰 얼음을 넣으시면 안 되죠. 조각조각 낸 얼음을 넣어 주셔야 되고, 이 포에 싸서 적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 패드를 댔는데 발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제거한다가 답이었죠. 하반기에는 노인 환자의 좌욕이 나왔어요. 좌욕할 때는 40에서 43도 이 적정한 온도죠. 그리고 쭈그려 앉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5에서 10분 정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얼음 주머니 적용하는 방법도 출제가 됐는데, 이때도 이제 발적이 나타나면 제거를 한다를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더운 물주머니를 이용한 온유법 적용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5번이죠. 물주머니를 커버를 싸서 대준다 해주셔야겠어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우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공기는 제거하고 물주머니를 잠가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물주머니에 더운 물을 2분의 1, 3분의 1 넣어 주셔야 되죠. 물의 온도는 46에서 52도씨가 되시겠죠. 이번에 보시면 치통시 턱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수돌기염이나 치통, 이통, 원인모를 복통일 때는 연료법이 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더운 물주머니는 20에서 30분 정도 적용해 주셔야 돼요. 4번에도 물주머니의 물은 2분의 1, 3분의 1 정도 채우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이번에 열램프를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는 답은 5번이죠. 열에 대한 내성이 개인마다 다르기에 환자 본인에게 직접 열감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20분 후에 피부를 관찰하시면 안 되고, 적용을 20분 정도 하시고 5분마다 피부를 관찰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이번에 보시면 열램프 적용하실 때 이제 꺼즈나 젖은 것을 댄 다음에 하시면 안 되고, 피부를 건조하게 한 상태에서 적용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수별이 건열보다는 열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뜨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3번에 금속 외부 고정기. 금속은 열램프 적용하실 때 제외하셔야 되죠. 그래서 금속물은 다 제거하고 열램프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5번에 5분을 넘지 않게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분 정도 적용하고 5분마다 상태를 평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12번째는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돕기죠.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전반적으로 섭취량, 배설량에 포함하고 제외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섭취량에는 대부분 경구와 비경구 섭취량, 수혈, 체내로 주입된 용액들이 포함이죠. 배설량에는 이제 소변이 대표적일 수 있고 토물이나 상처, 백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실 수가 있었죠. 2024년 하반기에는 섭취량, 배설량의 균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많은 경우는 탈수가 나타날 수 있다.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의 섭취량, 배설량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3번이죠. 설사는 배설량에 포함한다 해주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한다. 틀린 답이죠. 섭취량, 배설량은 수술 후 금식 상태나 정맥을 주입하거나 유치돈유권을 갖고 있거나 뇌압하강제나 강심제,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품이 들어가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이번에 가래로 흡입한 양은 배설량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4번에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소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에 식간에 마신 물은 섭취량에 포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번에 보시면 다음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은 대상자의 상태로 옳은 것이에요.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라고 하면 배설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설량이 많다는 건 탈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탈수를 고르시면 5번이 되시겠죠. 점막이 건조하고 요 비중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탄력이 소실될 수 있고 핍뇨 증상이나 적혈구 용적률도 상승하실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부종으로 이뇨제 치료가 필요한 거는 섭취량이 더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몸 안에 이제 수분량이 더 많을 때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중재로 이뇨제를 투약하실 수 있죠. 2번에 체중이 증가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된다. 얘도 이제 부종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에 복부둘레와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얘도 이제 부종이 심한 대상자에게는 아침마다 체중과 복부둘레를 재서 얼마나 부종이 더 심한지를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사람에게 이제 부종이 더 많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13번째는 산소호흡과 기도흡입 부분이에요. 2020년 상반기에는 단순 안면 마스크 적용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귀 뒤에 패드나 꺼즈를 대주는 게 이제 답이었죠. 2021년 상반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 산소요법으로 비강 캐뉼라가 답이었고 하반기에는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비제호흡 마스크였죠. 2022년 하반기에는 단순 안면 마스크 간호였어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2시간마다 습기를 제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2023년 하반기에는 비강 캐뉼라를 적용한 대상자에게 호흡은 이제 코로 호흡하도록 숨 쉬도록 하는 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제 풀어보실게요. 1번에 산소 주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5번이죠. 주기적으로 저산소 증상과 가슴 용기의 무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산소를 주입하더라도 연결하는 부분이 분리됐거나 전달하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때 저산소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가슴 용기의 물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1번에 정전기를 일으키는 모 담요 같은 것들은 사용을 금하시고 면담요를 사용해 주셔야 되죠. 산소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정전기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산소 발생기에는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상이기 때문에 보고하실 내용은 아니시죠. 3번에 산소 가습 용기에는 멸균 증류수를 채우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4번에는 비강 캐뉼라 적용 시에는 비강으로 산소가 전달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충분한 산소를 흡인하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2번에 보시면 구강, 비강, 흡입 시 간호중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5번이죠. 카테터는 생리식염수에 담갔다 윤활시켜서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죠. 흡입 전후로 생리식염수에 담그시는 거 필요해요. 얘는 등장액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거 필요해요. 1번에 보시면 1회 흡입 시간은 10초 내외죠. 총 5분이 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을 하시는 거죠. 2번에 흡입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은 흡입기 압력이 전달되시면 안 되시겠어요. 3번에 흡입 카테터는 구강인 경우에는 이제 입술 가장자리에서 귓볼까지 길이를 재시고 비강으로 넣을 때는 코끝에서 귓볼까지 길이를 재셔야 되죠. 대략 15cm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코끝에서 귓볼 검상돌기까지는 랩인 튜브 비위관 영양을 하실 때 길이 측정하는 방법이 되시겠죠. 4번에 흡입병 흡입 카테터는 쓸 때마다 이제 교환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흡입병의 가래는 그때마다 비워 주셔야지 세균 번식을 막으실 수가 있겠죠. 14번째는 상처 간호가 되시겠어요. 상처 간호 드레싱과 욕창, 붕대 세 가지로 주제로 출제가 됐죠. 2020년 상반기를 보시면 상처 드레싱 시에 주의점들이 출제가 됐어요.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죠. 2021년 하반기에는 상처 소독하는 방법이 그림 문제가 출제됐어요. 안에서 바깥쪽,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죠. 2022년 상반기에는 상처 소독법, 하반기에는 개방 상처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답은 포비돈이었죠. 2024년 상반기에는 드레싱 적용할 때 이제 주의점들, 집적광을 써야 되고 별도의 세트를 사용하시고 혈액이 묻은 세트는 찬물로 우선 닦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하반기에는 상처 소독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원을 그릴 때 안에서 바깥쪽, 오염이 덜한 곳에서 오염이 심한 곳으로 상처 소독을 해주셔야 되죠. 욕창 부분에서는 2020년에 둔부에 발적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중재로 에어매트리스가 답이었어요. 하반기에는 앙화의 자세에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가 어디냐 나왔는데 답이 청골이었고요. 상반기에 욕창의 단계를 물어봤어요. 표피, 진피가 손상을 입었다. 두 번째 단계가 되시겠죠. 그 욕창 환자의 간호가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욕창이 발생률이 높은 대상자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상반기에 2022년 상반기에는 욕창이 이제 보기 자세에서 호발하는 부위가 어디냐, 답이 무릎이었어요. 하반기에는 사지마비 환자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중재들이 출제가 됐고요. 2023년 청골 부위 욕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세가 좋냐, 측이 자세가 좋으실 수 있죠. 그림 문제였어요. 하반기에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4년 하반기에는 욕창 예방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답은 뭐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가 계속 젖지 않도록 피부 간호를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하다가 답이었죠. 붕대법 살펴보시면 2020년 하반기에 붕대를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처음과 끝에 적용할 수 있는 붕대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환행대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2024년도 상반기에도 붕대 적용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제 살펴보실게요. 1번 같은 경우에 상처를 소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5번이죠. 이제 상처 부위를 소독하실 때는 상처 부위와 배액관이 있는 경우는 상처 부위를 먼저 소독하시고 배액관을 소독하시는 거 필요하죠. 1번 같은 경우에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오염이 덜한 곳에서 오염이 더 심한 곳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랫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소독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이번에 의료진은 호흡기 감염이 없더라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상처의 세척 시에는 삼투압이 일어나지 않게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드레싱 후에 장갑이나 마스크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이번에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중재예요. 예방 간호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실 수 있죠. 이렇게 체위를 취할 때 압박받을 만한 부위는 이제 가볍게 마사지 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1도 이상의 욕창이 발생해서 피부가 발같다든지 하는 경우는 마사지 하시면 안 되시겠죠. 이번에 앙화의 자세에서 침상머리를 올리시면 욕창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욕창의 고위험군들은 앉는 자세를 피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에 외용 연고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4번에 노인의 청골 부위 욕창이 잘 생기므로 치기를 취하시는 건 좋지만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5번에 압박받는 부위에는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더 안 좋으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이실 수가 있겠죠. 3번에 붕대 사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1번이죠. 약간 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붕대를 감아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2번에 보시면 순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끝이나 발끝을 노출시켜서 순환을 관찰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균일한 압박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3번에 젖은 드레싱 같은 경우는 마르면서 수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는 느슨하게 감아주셔야겠죠. 4번에 몸통보다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붕대를 감지 않고 올린 상태에서 감아주셔야지 정맥 우려이라든지 부종을 경감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다리에 나선 붕대법을 적용하실 때는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말단에서 체간으로 해주셔야지 정맥의 귀환을 증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은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2분의 1씩 겹쳐서 감아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붕대 적용 방법 설명 중에 옳은 것이에요. 답은 3번이 되시겠죠. 머리를 적용하실 때는 절단면이나 머리나 손가락 부위는 회기대, 대도리 붕대를 이용하셔가지고 중앙에서 건너가면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감아주시는 방법 사용하실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무릎과 팔꿈치에는 팔자 붕대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2번에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하거나 부목을 고정할 때는 사행대 경사붕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종아리의 부종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리에 이제 굵기가 변하는 부위가 종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부위에 감을 때는 나선 절전대, 나선 역행붕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5번에 어떤 붕대이든 처음과 끝에 사용하시는 거는 환행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부위에 수차례 감는 방법이 환행대 방법이 되시겠어요. 15번째는 수술간호가 되시겠어요. 2020년 상반기에는 호흡기 합병증 예방법, 전신 마취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재는 뭐냐? 기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실 수 있죠. 호흡 상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중재가 되실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수술 후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정 스타킹 착용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전신 마취 후에 이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자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앙화의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2021년 상반기에는 수술 전에 금식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금식일 때는 뭐 껌이나 얼음, 사탕 다 안 드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전신 마취 예정인 사람의 당일날 아침에 해야 될 것, 뭐 귀중품 관리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시는 게 필요하고 속옷은 벗고 가시는 게 필요하죠. 하반기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심호흡 기침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수술 전 피부 준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 제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피부 반응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알고 계셔야겠죠. 2022년 상반기에는 강화 폐활량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흡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그 수술 후에 금식이 풀린 후에 제일 먼저 먹는 게 이제 물 종류, 보리차가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문제 출제됐고요. 수술 후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시에 간호로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가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 위장 수술 환자가 금식이 끝나고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2023년 상반기에는 배액관 관리가 나왔어요. 꼬이거나 꺾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력으로 배액될 수 있도록 상처 부위보다는 좀 낮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하반기에는 수술 전에 금식 교육하는 것이 출제가 됐고 2024년 상반기에는 기침을 격려하는 목적이 뭐냐, 무기폐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되실 수 있죠. 그 수술 직후의 간호가 상반기에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전신 마취를 보내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부분 위치를 제거하는 게 답이었죠. 그 입원 팔찌, 뭐 수술 표식, 속옷을 벗고 가는 거, 머리에는 금속핀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중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문제 살펴볼게요. 수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2번이죠. 수술 직후 흡인 예방을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앙화의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고 의식이 돌아오신 상태에서는 반자위를 취해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1번에 강화성 폐활량기도 무기폐라든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흡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호기를 하시면 안 돼요. 3번에 가래를 묽게 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에 물을 드시는 거는 안 되죠. 수술 직후는 금식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화시키는 게 더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안정을 위해서 24시간 ABR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대상자에 따라서 조기 이상을 빨리 하시는 게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죠. 5번에 수술 직후 배뇨곤란을 호소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자연 배뇨를 격려하시고 최소 6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도뇨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번 보시면 전신 마취로 복부 수술 예정인 환자이다. 수술 전날 시행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2번이죠. 이제 금식을 10시부터 시켜주시는 거 필요해요. 수술 당일날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거죠. 1번에 귀중품 같은 경우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각자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유치도가는 수술 당일날 내려가기 직전에 삽입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에 속옷은 벗고 가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5번에 수술 부위 상모는 전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로션을 바르시면 안 되겠어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지 않고 상모하는 동안에 피부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의사에게 바로 보고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